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새학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의학용어 기본 구조부터 차근차근 한번 훑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쌤튜브 아시죠? 공부하기 싫을 때 양쌤튜브 봤더니 외워져서 그만 시험에서 맞춰버렸다. 이게 저희 채널의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의학용어 한번 간단하게 훑으시고 자신감 챙기셔서 새학기 의학용어 공부하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의학용어라는 거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우리 교과서 보면은 어근, 접미사, 접두사, 결합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어근, 접미사, 접두사가 루트고 설픽스고 이걸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의학용어 기본 구조 크게 어근, 접미사, 접두사 이렇게가 있고요. 이것들에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주로 외워야 할 것입니다. 어근은 말 그대로 루트, 단어의 근본 뿌리라는 뜻이에요. 이 어떤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의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어근이면 여러분들 일단 어근을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어근을 외운다면 거기에서 이 신체 부위가 염증이 생겼는지, 이 신체 부위가 뜯겨 나갔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이 부위의 바깥쪽이 그랬는지, 이 부위의 안쪽이 그랬는지 해서 하나의 어근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단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근은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근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접미사는 미가 꼬리미죠, 한자로. 그래서 용어의 끝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접두사는 말 그대로 머리 두예요. 용어의 시작 부분에 붙음으로써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관절주의염이에요. 관절주의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예요? 염증인가요? 아니죠. 관절이라는 거죠. 그죠? 관절이라는 부위가 어떻게 됐다. 염증이 생겼다. 근데 어디에? 관절 주변 부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이란 단어의 어근은 바로 이 ARTHR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제 결합형 O가 붙으면 우리가 아스로 이렇게 부르는 아스까지입니다. ARTHR. 여기까지가 어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뒤에 ITIS라는 거는 대표적인 접미사인데 염증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ITIS가 붙어서 관절에 염증이 생겼네. 근데 관절 안이 아니라 관절의 관절의 그 주위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절의 주위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죠. 주위에 어디에? 관절에 뭐가 생겼다? 염증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구조는 어근의 접미사가 붙은 구조 가장 많습니다. 구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접미사 얘기를 하면서 ITIS가 대표적인 접미사예요. 염증이라는 걸 나타내죠 라고 말씀드렸죠. ITIS는 염증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그냥 암기 해두시면 되고요. 어근은 뿌리가 되는 거였죠. 만약에 우리 위에 염증이 생겼다. 자, 위는 우리가 흔히 스토먹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것의 어떤 결합형의 어근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GASTR까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스트까지인 거죠. 그래서 결합형 단어로 O가 붙어서 가스트로 이런 식으로 단어가 가는데요. 여기 위에 염증이 생겼네. 그래서 이 단어에 더하기 ITIS가 붙어서 이러면 뭐죠? 가스트라이티스. 이게 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염은요.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글랜드죠. 자, 간은 HEPATO. 요게 간의 주요 어근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여기에 뭐가 붙었다? ITIS가 붙었다. 그럼 간에 뭐가 있다? 염증이 있다. 간염이네요. 그리고 우리 맹장염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충수돌기라는 부분인데요.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꼬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아펜딕스예요. 아펜딕스에 IS가 붙어서 충수돌기염은 앞에
사이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외워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해부학적 부위의 주요 어근들, 뭐 위는 가스트로라고 하는구나, 간은 헤파트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외우고 그 다음에 몇몇 중요한 전미사, 접두사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시면 그게 한꺼번에 우르르 머릿속에 섞이면서 이제 단어들로 순식간에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간이 HEPAT, 헤파트라고 말씀드렸죠? 근육은 마이오 이런 식으로 시작돼서 MY고 여기 뒤에 슬래시 O는 결합형 단어로 O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간부터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죠? 간에 염증 ITIS가 붙으면 간염, 헤파타이티스, 그리고 종양이라는 오마가 뒤에 붙으면 헤파토마, 간 종양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 세포라는 뜻이죠. 간을 구성하는 작은 세포들 뭐라고 부를까요? 헤파토사이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 간이라는 단어, 어근 하나 중심으로 많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죠. 그럼 근육 한번 볼게요. 근육은 마이오라는 어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MY의 결합형 O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근육에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근육을 무리하게 많이 움직였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마이오사이티스라고 하고요. 근육에 종양이 생겼다. 뭘까요? 마이오마.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근육이 찢어졌어. 찢어지면 이 근육을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근육 봉합술은 마이오의 봉합술이라는 수술을 나타내는 전미사 레피가 붙어서 마이오 레피. 정말 수술명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근육도 근육을 이루는 기본 작은 세포들이 있겠죠? 뭘까요? 마이오 사이트.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2개의 어근과 4개의 전미사를 알고 있는데 단어는 몇 개를 알았죠? 결합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않고 어근과 전미사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들은 꼭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근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나? 어근은 우선 의학용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대부분 해부학적 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어의 뿌리라고 했죠. 이게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나 염증 있어. 뭐 어디? 그죠? 나 암이 있어. 뭐 어디인데 어디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어근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심장혈관 계통 같은 경우 이제 심혈관계라고 해서 심장에서 펌프를 뿡 짜서 대동맥 이렇게 가면서 온 몸에 혈액순환 되는 걸 나타내는 그 계통이에요. 여기에는 이 카디오라고 하는 심장, 그리고 바스큘라라고 하는 혈관, 시스템, 계통, 이렇게 단어가 구성되어 있죠? 이제 결합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해부학적 부위는 무엇이다?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심장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는 카드에 오라는 결합형 단어가 붙고 혹은 카디오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카디, 카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 심장이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있죠? CPR 알잖아요. CPR. 그죠? CPR이 뭐죠? 카디오 풀모날리 리서시테이션 이어서 카디오 심장. 오, 심장 알죠? 그리고 풀모날리 여기는 이제 폐죠. 그리고 다시 서시테이션 살린다 해서 CPR이 심장과 폐를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거에서 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CARTI라는 단어, 심혈관 계통의 대표적인 어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처럼 혈관은 안지오, 그리고 바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여러분 우리 혈관에 뭐 죽상경화증 등으로 혈관이 막히면 허벅지에 조그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카테터 쏙쏙 집어넣어서 혈관 관찰하고 뭐 필요한 처치하고 하는 게 있어요.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안지오그라피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이 안지오가 뭐였죠? 혈관, 안지오, 오 맞네. 그럼 그라피는 뭐죠? 그래피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뭐 촬영하고 기록하면서 검사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뭐 진단이나 검사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 중에 하나예요. 혈관을 기록하겠다, 우리가 보겠다. 안지오, 그래피, 혈관 조영술 있고요. 자, 동맥은 아테리라고 합니다. 그냥 아테리 이렇게 동맥으로 불러요. ARTERI 암기해 두시고요. 동맥이 딱딱해지는 거 있죠. 뭐 고혈압, 당뇨 혹은
자연스러운 노화 이런 것들로 쫀득쫀득하고 탱탱해서 혈액이 빡빡 지나가도록 하는 동맥이 나이가 들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동맥이 딱딱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아테리오까지 끊고 그리고 스켈로시스라고 하는 동맥 경화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CPR이라든지 안지오그라피, 아테리오스켈로시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두 가지 단어들의 두세 가지 단어의 조합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정맥 나타내는 단어는 정맥은 베인이라는 단어 먼저 암기를 하시면 편하고요. 자, 모세혈관은 카필이라고 합니다. 카필, 캐필, 카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CRT라고 해서 Capillary Refill Time이라고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든지 말초 혈관 장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손끝을 딱 눌렀다가 뗐을 때 피가 뭐 보통 2초 전후로 차올라야 되는데 손끝을 눌렀다가 떼도 혈액이 천천히 차오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말초혈관에 장애가 있구나 라고 검사하는 게 CRT라고 하는 Capillary Refill Time입니다. 캐필러리가 뭐다? 모세혈관이 refill, 다시 fill, 충전되는 시간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캐필, 모세혈관.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헤마트, 혈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헤마토크릿이라는 게 있어요. 적혈구 용적, 적혈구 용적률 이렇게 부르는 혈액 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심장, 그리고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혈액 요 정도 단어들은 이제 각 계통마다 이 정도의 단어들 5개에서 10개 정도의 단어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 그 나중에 결합형 단어들을 만났을 때 낯설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고 쉽게 말해 시험에 나왔을 때 잘 몰라도 찍었을 때 정답을 향해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암기를 하시고 한번 제가 계통별로 훑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접두사, 접미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